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돕고 성장을 돕는 선학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최강의 일머리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최강의 일머리는 그야말로 일머리에 관한 책이던데요. 자, 아마존 베스트셀러이고요. 뉴욕타임스,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추천 도서입니다. 글로벌 CEO와 비즈니스맨들의 강력 추천이고요. 밀리언셀러 사람을 얻는 기술 저자의 최신작입니다.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읽었고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대인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인 그런 면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상사와 그 다음에 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일 어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좀 체크를 해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팁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싫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게 이야기하는 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머리 법칙이라고 이렇게 팁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듣는 사람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때로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떼서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자. 이렇게 행동하면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당신이 가진 지식 외에 다른 세부적인 것들을 더 알아보고자 한다는 인상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상대는 자신이 세심하게 배려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또한 타인의 종합적인 이해도와 반응을 세심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절대 과하게 행동하거나 오버해서 쳐다보지 말라고 하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기분 좋게 충고하는 기술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여기 좀 더 다른 데보다 좀 밑으로 권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컨설팅을 진행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 직장에서 호감을 얻는 것과 존경을 받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존경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들의 머리 위에 유리천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 유리천장은 동료들의 마음속에 적대감으로 만들어진 장벽이다 라고 합니다. 유리천장 위로 올라가기 위해 미끄러운 경사면을 기어오르지만 동료들을 배려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며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적들과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르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 호감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본인의 신념을 잃고 타인에게 굴복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리더는 절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같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호감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모든 분들이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경과 호감 둘 다 얻는 법입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렵기는. 근데 그런 법이 있다고 해서 정말 저도 한 2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나는 종종 강연에 참석한 수강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존경하고 호감을 갖고 있는 상사에게 훈계받은 적이 있는 분 아니면 지금도 그런 상사와 일을 하거나 훈계받은 적이 있는 분하고 손을 들어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를 재차 물었다. 그러자 소녀라는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다. 그녀는 홍보 출판물 회사의 영업사원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함께 일하는 동안 그녀의 삶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상사에 대한 이야기라며 입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업무 중의 하나인데요. 매달 각 부서에서 전달받은 상품 개선 방안을 하나로 모아보고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저희 팀장님께 제출할 보고서를 통합해서 작성하는 일이죠. 그녀는 설명을 이어나갔다. 저는 이 일을 좋아했어요. 글쓰기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거든요. 전공이 영문학이기도 했고 언젠가는 제 글을 출판하고 싶은 꿈도 있었고요. 그런데 팀장님에게 제 첫 보고서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이후로 저는 제가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팀장님께서 방으로 부르셔서 막 쏘아붙이시는 거예요.
제 얼굴에 보고서를 내미시는데 보고서가 온통 빨간 볼펜으로 떡칠이 되어 있었어요. 소설 쓰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단어가 이상함. 완전히 좌절했죠. 글을 쓰는 재주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라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쓸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팀장님은 잘렸어요. 그 말이 무섭게 청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분명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녀의 상사가 누구였는지 알고 있던 까닭이겠죠. 모두가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감성을 느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녀의 일화는 재밌었지만 듣고 있자니 퍽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질문을 훈계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호감이 있는 상사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당신은 그 팀장님을 존경하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조나가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제가 말씀드릴 분은 다음에 오신 팀장님이세요. 지금도 함께 일하는 중이고요. 성함은 사만디 씨세요. 이름을 듣는 청중들이 미소를 짓기 시작하고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소녀는 설명을 이어나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공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 팀장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고 그 사람이 나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머리 법칙이 나와 있네요. 햄버거 기법이라고 합니다.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충고해야 할 일이 생기면 일단 그 사람이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칭찬을 먼저 하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상사가 꼭 고쳐야 할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담이 끝날 때 다시 한번 칭찬을 건네자. 그러니까 칭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충고하고 그 다음에 또 칭찬하고 이렇게 끝내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에게 한 가지 이상의 충고를 해야 한다면 칭찬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꾸민다. 케첩, 머스타드, 치즈, 양파 꽉꽉 집어넣듯 말이다. 제일 중요한 건 고기 패티가 여러 개로 늘어날 때는 충고와 충고 사이에 다시 한번 부드러운 빵을 끼워 넣어라. 작은 햄버거가 아니라 커다란 와프 사이즈로 만들라는 뜻이다 라고 합니다. 햄버거 사이에 이렇게 청청히 끼워 넣듯이 충고도 하고 그 다음에 조언도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머리 법칙에서 나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며 열정을 담자라고 하네요. 열정적으로 친구와 수다 떠는 모습을 잠시 유체 이탈을 하여 객관적인 눈으로 관찰해보자. 당신의 자신의 몸짓을 눈여겨보고 당신의 활기찬 목소리를 들어보자. 그리고 언젠가 회사 사람들 앞에서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면 같은 분위기와 풍부한 몸짓을 사용해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유체 이탈이라 하는 것은 친구와 수다 떠는 모습이죠. 굉장히 흥미있고 내가 재미있어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회사 사람들 앞에서도 주제를 발표하게 된다면 같은 분위기와 풍부한 몸짓을 사용해 보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면 최상의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렇게 저도 프리엔테이션을 해봤는데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떨리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수다 떠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다 떠는 것처럼 가장 편안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저도 이렇게 해보려고 조금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전에는 프레젠테이션 할 때에 굉장히 떨면서 한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좀 더 많이 성장하고 자기 개발에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좀 눈여겨보면서 이렇게 책 읽으면서도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따로 좀 메모도 하고 그 다음에 줄도 긋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이든지 배울 것은 꼭 한두 가지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독서에 하루에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30분 정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하루에 한 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게 가장 좋은 프레젠테이션은 청중에게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자녀가 있다면 학부모 참관 수업에서 연습해 보거나 그 외 동호회 활동회나 소모임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자꾸 연습을 해봐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실력이 는다. 저는 처음에 유튜브 할 때에 말이 너무 이렇게 더듬어 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100번, 200번 정도는 했다가 다시 지우고 했다가 다시 지우고 녹음을 했다가 다시 지우고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할 때는 누구든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고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자, 발표는 계속 늘 수 있고요. 발표할 때마다 예전보다 발전된 모습이 발견할 수 있고 이렇게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그랬던 당신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저도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혼자서 책 읽고 하는 거 좋아했는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했냐 하면요. 책을 읽으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집에 식구들이 아무도 없을 때, 가족들이 뭐 외출을 했을 때 저 혼자 있는 시간, 일요일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비어 있는 시간에는 크게 소리를 내서 읽다가 이렇게 하면 차라리 영상을 찍자 싶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 유익한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 전달하고자 어차피 제가 책을 소리내서 읽을 것 같으면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하자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자, 또 일머리 법칙이 있는데 문법의 오류가 매번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합니다. 자, 조심하자. 말투나 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저도 글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접하는 사람으로서 글자에 어떻게 문법이 다르다든지 글씨체가 좀 이상하다든지 하면 꼭 지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당신이 올라가야 할 사다리를 막아서고 발목을 잡아 끌어내린다 라고 합니다. 대체 이게 내가 하는 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라고 물어볼지도 모른다. 나는 상류층을 대하는 회사도 아닌데 오히려 말투를 바꾸면 그게 더 속물 아닌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빈틈없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보자. 말투에 조금만 더 신경 써보자 라고 합니다. 그런 작은 실수들 때문에 성진에서 밀려날 수 있고 이유도 확실히 모른 채 밀려날 수 있다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할 때에도 조심하고 말투나 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자, 있잖아요 라는 말은 잊어버리자. 이 단어를 말하고 싶을 때마다 찰나의 침묵으로 그 단어를 대체하는 있잖아요 할 생각 날 때마다 그 단어를 대체하는 것을 뭔가 찾아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있잖아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말머리에 항상 있잖아요 하는 그런 버릇들은 조금 버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를 보고하기 전에 해결 방안부터 찾아내는 자세. 직장 내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볼 수 없다 해도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 불평하기보다 일단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보자. 당신을 향한 평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해결법이 확실했다면 당신의 상사, 그 상사의 상사, 더 나아가 회사의 대표마저도 당신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머지않아 소문은 능쿨을 타고 올라가 당신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상황을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발전시키려는 사원은 누군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오버를 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자기 혼자만 이렇게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주위의 도움도 받는 것이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상사를 뒤에서 욕하지 말라고 하네요. 당연히 당신에게 숨 쉬지 말라는 것과 비슷한 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사의 뒤에서 상사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대신 집으로 돌아가서 베개를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그리고 깊은 심호흡과 함께 긴 산책을 떠나보자. 절대 동료 또는 직장 내 아무에게도 상사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지 말자라고 합니다. 사실 아주 친한 친구에게도 상사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평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결론을 제가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조련사가 되어보자. 세상에 절대 마법 같은 것은 없죠. 그냥 그들의 동물적 본능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수밖에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동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리 안에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지켜보고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징후를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연습처럼 해보라고 하죠. 어떻게 동료들에게 나를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일하고 싶은 협동심도 끌어내는 거죠. 첫 번째 규칙, 억지로 동료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함께 따라보자고 동의를 구해야 하죠. 함께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이유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먼저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들을 말해줄 거예요. 그 대신에 당신은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되죠. 동료들을 상대할 때는 항상 차분한 자세를 유지하며 상대에게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때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당신이 성질을 부리면 동료들은 겁을 먹어요. 그리고 학대당한 모든 동물들이 그렇듯이 직원들도 당신을 대받아치거나 도망가게 됩니다. 라고 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를 따르게 하고 나를 존중하게 만들려면 내가 나 스스로를 먼저 존중하고 주위의 시선들을 많이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을 거머쥐는 비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동물적 본능 그리고 당신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는 그들을 이해하려는 자세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 일머리 법칙은 그저 읽는 것만으로는 절대 훌륭한 의사소통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연습하라고 하네요. 이 기술이 당신의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숙련하자. 어떻게 하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 대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지? 와 같은 질문을 되뇌이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문제를 바로잡는 올바른 해답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을 집필한 이유이기도 하다.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라 라고 합니다. 습관이 성격을 만든다. 성격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리고 성공이 당신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라고 끝을 맺고 있네요. 자, 최강의 일머리 3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더 유익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